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김건희의 무속 의혹 이야기입니다. 무당의 힘, 이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아요. MBC 스트레이트에서 2차 보도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많은 분들이 MBC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데스크에서 정말 하나하나 조목조목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장인수 기자가 정말 열일하고 있는데 화이팅입니다. 자, MBC 뉴스데스크에서 나왔던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또 한 명의 무속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심도사 무정스님. 예전에 김건희 씨가 스님이 소개해줘서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이 무정스님입니다. 이 무정스님은 윤 후보가 김건희를 만나기 전부터 윤 후보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으로 알려졌네요. 르네상스 호텔,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그리고 무정, 그리고 윤석열. 이 세 명은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김건희의 녹취록에 의하면 이 무정스님이 윤 후보를 검사까지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법고시에 계속 떨어지니까 윤 후보가 한국은행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이 무정스님이 3년만 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3년 뒤에 덜컥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는 겁니다. 9번 만에 말이죠. 그리고 검사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너는 검사 팔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검사를 했다고 하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무속인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는 김건희의 영향을 받아서 무속인을 믿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김건희를 만나기 전부터 무속인을 믿고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을 이어준 것도 무정스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끼리끼리 만난 거죠. 르네상스 호텔의 조남욱 회장, 그리고 강원도 건설업자인 황 사장, 그리고 윤석열. 이 세 명이 매우 친하게 지냈었는데 여기에 바로 무정스님이 함께 했었습니다. 조남욱 회장도 무속을 굉장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무정스님이라는 사람이 관상을 기가 막히게 잘 본다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짜 스님은 아니에요. 무당이죠. 얼마 전에 김건희의 목을 누르고 언론을 피해 들어갔던 그 수행비서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강원도 건설업자 황 사장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정, 조남욱, 황 사장, 윤석열과의 인연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삼부토건 직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무정은 동해 황 사장하고 검찰에 있었던 윤석열 검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남욱 회장 이렇게 세 명하고 같이 어울려 다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르네상스 호텔하고 골프하고 이런 일정이 있을 때 항상 같이 움직인 걸로 그렇게. 자, 이렇게 삼부토건의 전 직원의 증언도 MBC가 확보를 했네요. 자, 그리고 이 심도사 무정스님의 고향 후배와의 인터뷰도 확보를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연결고리는 심도사예요. 심도사가 모든 것 그 김건희 씨하고도 지금 뭐 윤석열 관계도 그렇고 또 여기 있는 모시는 항모 사장도 다 이 심의 옆에 고리예요. 자, 이분은 심도사 무정스님이 핵심 연결고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건희의 녹취록 들어볼 텐데요. 이거 재밌습니다. 충격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무정스님이라고 그 스님이라고 하는 분도 강원도 분이에요. 이제 말이 스님이지 진짜 스님은 아니고 그 스님이 이제 우리 남편 20대 때 만나가지고 예, 계속 이제 사법고시 떨어지니까 예, 이제 원래 한국은행에 취직하려고 했어요. 하도 고시가 떨어지니까 그 양반이 너는 3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딱 3년 뒤에 지금만 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남편 또 검사 생각도 없었는데 너는 검사 탈자다 해가지고 검사도 그분 때문에 이제 됐죠. 자, 윤석열이 어릴 때부터 무속인의 말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도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무속에 심취하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나갑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 너는 성렬이하고 맞는다. 그분이 예. 처음에 소개할 때도 너희들은 완전 반대다.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완전 여자다. 네. 근데 누가 그걸 그렇게 보겠어? 근데 정말 결혼을 해보니까 진짜인 거야. 내가 남자고 우리 남편이 완전 여자인 거야. 그래서 야 진짜 도사는 도사구나. 이 심도사가 너희 둘이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건희가 남자고 윤석열이 여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완전히 맞더라. 내가 남자고 윤석열은 완전 여자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 집안의 주도권은 김건희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 녹취록을 딱 들어보니까 김건희는 똑 부러지고 시원시원하고 이런 성격이죠. 그런데 윤석열은 어리버리하고 어버버합니다. 김건희는 자신감이 넘치고 윤석열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요즘 세상에는 이런 부부가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많이 남아있죠. 여자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남편,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조금 껄쩍지근한 겁니다. 거기다가 아내가 여장부 스타일인데 무당을 믿는다, 아니 무당보다 자신이 더 용하다고 믿는다라면 이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비선 실세가 아니라 앞선 실세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가 윤석열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감 넘치고 본인이 무당보다 더 용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김건희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진 보내고 예. 사진 저 안경 다 빼고 그다음에 손금 예. 있죠. 예. 양쪽 손금 찍어 보내요. 예, 예, 내가 그럼 대충 얘기해 줄게.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잘 본다니까? 차라리 보수 쪽이 맞아요. 박정희 시절 때 태어났으면은 본인은 대검 공안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공안 수사부 예. 이런 데서 빨리 잡는 사람이야. 손금을 보면 예. 거기 서울의 소리는 오래 못 있어요. 이직할 운이 보여요. 예. 그건 이제 맞을 거예요. 네. 이제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환멸선이 딱 떴어요, 손금에. 환멸을 느낀다 해요. 예. 그래서 더 이상은 여기서 일을 못한다가 나와요. 근데 대선까지라고 했는데 난 대선에도 전에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나는 그렇게 나는 봤어요. 그래서 뭐 네. 때문에 환멸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환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왜 환멸을 느껴요? 저요? 음. 이건 나한테 얘기하자. 왜냐면 아. 나는 예. 내가 말을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진짜라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사진을 찍어 보내라, 손금도 찍어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이 관상과 손금을 딱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당신은 보수가 잘 어울린다, 서울의 소리에 오래 못 있는다, 지금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무속인들이 위험한 건 바로 이거거든요. 단정 짓는다는 것. 김건희는 이명수 기자의 관상과 손금을 보고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올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한 거예요. 이 7시간의 녹취록을 들여다보면 기자가 김건희 씨에게 전화한 것보다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에게 전화한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그건 본인이 이 사람의 관상과 손금을 보고 안전하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 된다 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매우 불리한 보도를 이어갔던 그런 인터넷 언론입니다. 그런데도 이명수 기자에게 먼저 전화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맹신한 거죠. 이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나한테 올 사람이다, 딱 그렇게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내가 무당보다 더 용하다, 하나도 용하지가 않잖아.
틀렸어. 통수를 세게 맞았어요, 누님. 그리고는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하네요. 들어보시죠. 이 바닥에서 어디 누가 굿하고 네. 나한테 다 보고 다 들어와. 누가 전보고가 그런 거. 난 점집을 간 적이 없거든. 네. 난 다 설이지. 증거 가져오라 그래. 난 없어 실제. 그 홍준표도 구대석이면? 그럼. 유승민도? 그럼. 내가 왜- 누구한테 점을 봐. 나는 네. 점쟁이를 나는 이제 봐도 내가 그 점쟁이 점을 쳐준다니까. 힘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그런 게 난 통찰력이 있어요. 네. 내가 동생하고도 이렇게 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통화도 하고 하는 거지. 이 바닥에서는 누가 점 보고 굿하고 이런 소식이 자기한테 다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쪽 바닥은 쫙 깨고 있다는 거예요. 무당 쪽은 내가 쫙 깨고 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홍준표도 구술했고 유승민도 구술하고 점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던 홍준표, 유승민 벌떡 일어날 소리죠. 진짜 구슬했는지 점을 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부글부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곤 자신이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생하고도 이렇게 연이 있으니까 통화도 하고 그러는 거지. 확신이죠. 너는 내 사람이 될 거다라는 확신. 자, 이렇게 윤석열은 천공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죠. 건진법사 등장했죠. 무정스님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에 무당들이 바글바글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최소 5명을 봤다라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와 무당 김건희, 이건 빠져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밭을 가는데 이거만한 게 없어요. 무당 김건희, 김건희가 남자, 윤석열이 여자. 우리는 여기만 공략하면 됩니다. 무당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건 안 되거든요. 무당보다 더 능력 있고 통찰력이 있는 우리 김건희 여사. 앞으로 어떤 녹취록들이 공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공개될 때마다 또 재밌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